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요, 다름 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발언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댓글 그리고 가짜 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에서 단순히 퍼나르거나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내란 선전과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나른다라는 것은 충분히 내란 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저희는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 뉴스에 대한 내용으로 고발하겠습니다. 자, 이나희 부장. 그러니까 이 내란 선동과 관련해서 메신저로 가짜 뉴스를 퍼나르면은 그게 일반인이라 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요. 그러면 일반 국민의 카톡 내용을 다 들춰보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여당이 공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국민 사상 검열이냐. 결국 일반인들 보통 뭐 어르신들이나 SNS 통해서 여러 가지 이 뉴스 참조해라 네.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런 것들도 가짜 뉴스라고 보이면은 다 처벌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지금 그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배재정 의원님, 이 일반 국민의 카톡을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논리인가요? 다 들여다볼 수가 예. 없죠. 어떻게 들여다봅니까? 그거는 사실 일반인의 카톡을 다 예. 검열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한 좀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사실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특히 정치인 분들은 엄청난 그런 이 고발하는 카톡을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있는 카톡방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글을 누가 올렸더라 이러면서 이런 거 제발 좀 처벌해달라 이런 식의 제안을 정말 많이 받거든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단톡방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경우에 그런 것들을 고발해달라고 신고를 하거나 아니면 네.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이럴 때 사실은 이제 그분이 내용도 보내주시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보고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하면 고발할 수도 예.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일반 시민들의 카톡을 검열한다는 건 뭐 있을 예. 수 없는 일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한번 내란 선동과 관련된 법 조항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네. 봤더니 형법 90조 2항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내란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 선동이 성립이 되려면 이 계엄 준비 단계에서나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계엄이 해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인이 이 계엄에 대한 지지 의견을 내더라도 이게 이미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적용하기 어렵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복수의 예. 법조계 전문가들도 지금 앵커가 말한 것과 같은 의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란을 하도록 선동을 하는 거니까 네. 계엄 전이나 내란 전에 이뤄지는 행위인데 과연 그냥 뭐 윤 대통령의 계엄을 옹호하는 논리를 퍼뜨린다고 해서 이걸 처벌할 예. 수 있느냐? 이건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사실 내란 선동하면 떠오르는 사람이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입니다. 이 내란 선동 관련해서 유죄 판결을 받긴 했지만 그런데요 찾아보니까 당시 대법원도 이게 단순한 정치적 사상의 표현은 내란 선동이 아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카톡으로 어쨌든 가짜 뉴스라고 해서 그걸 퍼나르는 행위 자체가 내란 선동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우선적으로 그 민주당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탄핵이란 것도 상상 속 금기였습니다. 생활어가 아니었죠. 근데 예. 탄핵을 29번 남발하면서 이 탄핵이란 말을 굉장히 가볍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직무 정지를 하기 위해서 이유도 따지도 묻지도 않고 본인들 편의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청구서가 뒤늦게 오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내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엄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곧바로 내란이라고 등치하는 거는 결국은 지금 수사 단계 아닙니까? 예. 근데 민주당은 뭐만 있으면 다 내란이래요. 제가 뭐 이렇게 하면 저를 또 내란으로 선동한다고 또 고발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할 말은 하겠습니다. 예.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여기 그 출연을 하기 위해서 와서 예. 걸어오면서 내란이면 제가 정상적으로 올 수 있을까요? 제가 내란이면 불안해서 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평온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도 내란을 진압해야 된다, 내란 잠불을 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란 선동이라고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한다는 게 뭐냐면 지레짐작으로 글이나 말을 하기 전에 내가 고민을 하잖아요. 내 생각을
검열하는 겁니다.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있을 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카톡은 다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을 언급하면서 단순히 퍼나르는 거는 예외다 이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단순히 퍼나르는 일반 국민도 해당한다. 누구든 처벌할 수 있다. 누구든 고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좀 섬뜩했거든요. 그래서 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내란 선동이나 그렇게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지 마시고 이견도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이니까 민주당에서는 적극적으로 또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이요, 음주 단속에 비유를 하면서 법적인 제재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허위 사실을 그렇게 퍼나르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국민의힘이 발끈해서 이 문제를 카톡 검열이다, 국민 겁박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금 그럴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나요? 그러면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주 단속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음주 단속을 하는 것은 국민 그럼 일상생활 검열입니까? 자, 배 의원님, 일단 박수현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음주를 단속하는 게 일상생활의 검열이냐, 그러니까 이 카톡 검열이 아니라는 취지인 건지 정확한 해명의 취지가 뭔지 사실 궁금합니다. 뭐 사실 개인의 의견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금방 우리 김 대변인께서 평온한 일상을 사실 지금 구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르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도 정말 불안해하세요. 네. 아침마다 저도 뉴스를 먼저 틀어봅니다. 오늘은 체포영장이 집행이 된 걸까? 오늘은 혹시 한남동에 경찰이 갔나? 도대체 언제 체포가 되는 것인가? 예. 그리고 뉴스들 나오는 거 보면 정말 섬뜩섬뜩하지 않습니까? 뭐 국회에 군인이 간 것은 우리가 이제 정말 모든 국민들이 다 그 TV를 통해서 보셨는데요. 그 이후에도 뭐 내란 제2의 계엄, 제3의 계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과연 지금 우리가 내란이 종식된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가? 저는 사실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계엄 당시에 포고령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기억하세요? 1번 국회, 지방의회 등 정치활동 일체 금한다. 2번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 정보, 뭐 선동을 금한다. 이런 부분들이고 뭐 언론 출판의 또 자유를 금하고 뭐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처단한다. 이런 포고령이 발표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일을 사실은 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정말 온 국민을 경악시키고 전 세계로부터 대한민국의 위상을 떨어뜨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론의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냥 법적으로 딱 구현을 하려고 해요. 사실 가짜 정보는요. 정보통신망법에서 결국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는 뭐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가짜 정보에 대해서는 그건 정보통신망법을 따지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왜 내란 선동으로 보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는 좀 다르게 구분을 해야 된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오늘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책임지지 않고 뻔뻔하게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얻으면서 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이 메신저가 가짜뉴스의 성역이냐면서 반드시 퇴치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번 논란에 대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어요? 우선적으로 이제 박수현 의원이 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주 운전 관련해서 단속해야죠.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수치화된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국민 누구나 납득이 되는 상황이에요. 술을 마신 사람 또한. 근데 지금의 문제는 뭐냐면 뭐가 가짜뉴스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가짜뉴스 유포로 이익을 얻으면서 문제 제기하니까 반격 공격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 얘기를 과연 자기 스스로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존경한다고 하니까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할 때는
일하는 척했다. 유세 열심히 하고 차 타면서 일하는 척했다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분이 전과 4범인데 검사 사칭했죠. 무고죄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도 있잖아요. 위증교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을 때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처지인지에 대해서는 본인이 자문자답하셨으면 합니다. 예, 이번 사태를 두고요.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게 카톡 계엄령이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신지호 전 부총장은 북한 5호 담당자에 비유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들어보시죠.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북한에서 했던 5호 담당자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1950년대, 58년에 김일성이 이런 거 하자 해가지고 그 다음해인 59년부터 되는 건데, 그러니까 거기 5개 집을 한 요원이 감시하는 거예요. 지금 예. 민주당이 민주파출소라고 뭐 사이버 파출소를 만들어갖고 네. 민주당 당원 그 개딸 및 그 지지자들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글을 신고해달라 그거 아니에요. 예. 그럼 일반인이라도 신고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건 뭐 한국판 5호 담당제예요. 5호 아니 담당제. 북한에서도 50년대 했던 걸 어떻게 2025년 이 대한민국에서 하겠다는 겁니까? 자, 배 전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북한식 사상 통제 아니냐 이런 비판을 내놓고 있는데 이게 적절한 비판이냐 아니면 좀 과도한 대책이냐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무 말 대잔치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단어가 금방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포고령 읽어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은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했으면 온 국민이 모든 인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런 사상의 자유, 어떤 카톡은 물론이고 집회 결사의 자유조차 전부 다 통제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하고 있는 그런 대통령을 둔 당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뭐 오호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적절하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인들에게 그런 이제 표현의 자유를 좀 제약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걱정이 되실 수는 있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또 적정한 선에서 설명을 드리면 되는 건데 예. 얼씨구나 이러면서 민주당을 공격할 거리로 잡고 계신다는 것은 저는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